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적이 있으신가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 그 한을 풀기 위해 원한의 대상자가 죽을 때까지 달라붙어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원한과 관련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 쪽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전역대기 64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저희 소대에 저희 분대에 신병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왔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은 동네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갑고 좋아서 조금 과하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조금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억지로 잡으면 비명까지 지를 정도였으니까요. 뭐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지라 후임들한테 오른손 만지는 것만 자제시켰고 그냥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친구도 이제 외곽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분대장을 떼고 전역 대기 중이었는데 근무 인원이 안 나와서 외곽 근무 땜빵을 섰습니다. 그날은 그 친구랑 처음 근무를 같이 서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 녀석을 데리고 공포탄을 수령한 후에 대공 근무지로 갔습니다. 대공 근무지 뒤쪽엔 높은 산이 있고 앞쪽에도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냥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뒤쪽 철책에서는 밤에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라든가 아니면 뭐 애기 울음소리, 뭐 군대 근무지라면 한 번쯤은 들린다는 그런 소리들이요. 그날도 밤에 근무지에서 그 친구랑 노가리를 까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의 저 혼자만 떠들어대긴 했어요. 근데 조용히 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저 김상욱 병장님, 왜? 저기 혹시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 변병 떨지 말고 근무나 똑바로 서라. 귀신은 뭔 귀신이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10분간 서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말을 했어요. 저 김상욱 병장님, 혹시 3년쯤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온몸이 오싹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입대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저희 부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었어요. 흠칫하긴 했는데 최대한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그 녀석 말에 대답했어요. 아니 씨발 이거 미친놈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 녀석은 얼른 사과를 하더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솔직히 섬뜩했지만 그때 당시 무서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와 근무를 함께 섰던 그날 이후 그 친구는 같이 근무 나가는 다른 선임들 주위에 죽은 사람들을 다 알아맞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무서웠는데 한편으론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 친구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부모님이 무당도 아니었고 집안에 그런 내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일요일날 그 녀석을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귀신 본다더라? 괜찮아. 얘기해봐봐. 저 사실은 제가 오른손을 누가 못 건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치. 저 실은 누가 제 오른팔을 잡고 있습니다. 에? 뭔 소리냐? 그게 말입니다. 그 녀석 말로는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 좀 놀던 놈이었답니다. 동거하던 여자도 한 명 있었고요. 그 녀석은 그 여자를 그냥 가지고 놀다가 버릴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녀석이 딴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를 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그 여자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좀 과음을 하고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해요. 그 여자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꿈에서 그녀가 나타나 자기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 여자한테 울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꼭 함께 할게.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늦었어. 나 혼자서는 못 가. 라는 말과 함께 자기 팔을 꽉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오른팔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슥 봤는데 죽은 그 여자친구가 자기 팔을 꽉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유명한 무당도 찾아가 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도저히 그 여자를 떼어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로는 그 여자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 얘기해줄까? 저 사람 할아버지는 3년 전에 죽었어. 저 사람 동생은 자꾸 옆에서 그 여자가 자기 선임들의 죽은 친척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오른손을 다른 사람이 건들려고 하면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손잡으면 저 새끼 죽여버릴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을 못 잡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근데 전 저녁이 얼마 안 남았어서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저는 전역을 했고요. 그렇게 전역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따금씩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문득 그 친구 소식도 궁금했고 다른 애들도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가지고 부대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전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밤에 혼자 몰래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오른쪽 손목을 그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불침번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간 상급 부대에서 조사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놈은 정신 이상으로 조만간 의병 전역 판정이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녀석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죽어서 함께 가줘야 하지 않겠냐고.